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프랑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저입니다. 파리의 세종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어느 날, 한국인 강사가 한국에선 라면은 사랑의 신호예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에게 진지하게 물었죠. 그럼 저랑 라면 드실래요?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한국에서의 결혼, 새 아이의 출산,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2년 동안 한국에서 살며 경험한 문화적 충돌, 언어의 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찾은 진정한 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꿈꾸는 도시 파리의 뒷골목, 그곳에서 저는 23살의 평범한 문학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언어를 사랑했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취미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나와 생미셀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오던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작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마이너스 세종어학당 가을 학기 등록 중.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류가 프랑스에서도 인기였지만 저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언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언어 구조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한글이라는 글자가 특이하게 생겨서 끌렸나 봅니다. 왜 한국어야? 친구 소피는 의아해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취업에 더 유리할 텐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이유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고 한글이 예뻐 보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에는 그때 이미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파리 6구의 작은 세종어학당에는 매 학기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유행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팝을 들을 때도 저는 여전히 클래식 음악과 프랑스 샹송을 좋아했으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첫 수업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밝고 활기찬 목소리. 그것이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어 교사였죠.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넓은 어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넘쳤습니다. 저는 서준입니다. 한국에서 온 임시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나다라마 바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알게 되었죠.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문자예요. 한국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열정적인 가르침에도요. 매 수업마다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한국의 사계절, 명절 풍습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점점 저에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한국 남자랑 사귀진 않을 거야. 그건 제가 아시아 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늘 관계에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졌는데도 매주 수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서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라면을 함께 먹자고 하는 것은 종종 로맨틱한 제안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그럼 저랑 라면 드실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고 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언제가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서준은 항상 저에게 존댓말을 썼고 데이트를 3번이나 했는데도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첫 데이트에서도 키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이런 태도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잔느, 서준이 너를 안 좋아하나 봐.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프랑스식 직진을 결심했습니다. 넷째 데이트 날 센 강변을 걷다가 갑자기 그의 앞에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서준 씨, 당신 내 남자친구 해줄래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빛나는 밤, 한국어로 사랑을 고백받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잔느 사랑합니다. 그 말이 프랑스어로 GTAI미보다 더 달콤하게 들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언어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서준도 저를 위해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갔습니다. 세종어학당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프랑스 여학생이 한국인 강사와 사귄다는 소식이 마치 로맨스 드라마처럼 번져나갔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모두가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서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세계였죠. 2장. 서준과의 연애는 마치 두 개의 행성이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충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서준은 제게 한국 영화를 보여주었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죠.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매워서 입에서 불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은 첫 입에 반해버렸고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다 매워요?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더 매운 음식을 좋아하죠.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K-팝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준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곧 제 자신의 취향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한국 식당들을 함께 다니며 저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두부찌개. 모두 새롭고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요.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김치 하나 담그는 데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루 종일 작업하죠. 프랑스 요리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요리가 예술이라면 한국 요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서준은 제 말에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준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신비로운 자연.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로 그려졌습니다.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보자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내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연애는 좋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걱정 마, 서준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연애 1주년을 맞아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첫 한국 방문이었고 서준의 가족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모든 것이 파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와, 한국은 정말 기술이 발달했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에 도착해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들. 파리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라면 서울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서준의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서준의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준의 가족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프랑스 스타일로 음식을 준비해 두셨고 아버지는 프랑스 와인까지 준비해 두셨죠. 물론 한국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잔느. 어머니가 계속해서 음식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으니 많이 먹어야 우리 집에 정이 들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이 설명해 주길 한국에서는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두 문화의 연결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의 가족과 함께한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동생은 저에게 한국의 최신 유행 노래를 들려주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고향인 부산도 방문했죠. 해운대 해변에서 본 일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싫어요. 마지막 날 저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비행기를 타기 전 서준의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오래된 보석이에요. 잔느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비취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보석이었죠. 어머니, 이건 너무 귀중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잔느는 이미 우리 집의 딸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이렇게 깊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가족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으로 맺어진 인연,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였죠.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서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차이를 즐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준이 제게 청혼했습니다. 에펠탑 아래 그는 무릎을 꿇고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결혼해 줄래요? 물론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가족을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이었죠. 결혼식은 파리와 서울에서 2번 열렸습니다. 파리에서는 노트르담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전통적인 프랑스식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에서는 한옥마을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치렀죠. 한국 전통 혼례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거운 화롯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마에는 뻣뻣한 족두리를 썼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 의식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점차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혼례를 마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항상 프랑스인이야. 그게 네가 특별한 이유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준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프랑스적인 부분을 존중해 주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관계의 균형점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잠시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서준은 세종어학당에서 계속 한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프랑스 출판사에서 번역가로 일했죠.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여진 시와 프랑스 명화가 함께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김치와 프랑스 치즈가 나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우리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자아이예요. 우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로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아나와 비슷해 프랑스인들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죠. 하나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의 언어 환경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프랑스어로 말했고 서준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놀랍게도 두 언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18개월 때부터 엄마와 아빠, MAMAN과 파퍼를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엄마와 한국 아빠를 두었으니 당연히 똑똑하지. 서준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나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준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세종어학당에서는 그를 한국으로 복귀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파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죠. 한국에서 살아볼래?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여기 남을 수도 있어. 내가 다른 일을 찾을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미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길 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새로운 환경. 하지만 서준의 가족들이 큰 도움을 주었고 저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시스템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고층 아파트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여기 정말 편리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부터 경비실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네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정착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몇 년간 공부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교재와는 달랐죠. 특히 택배기사님, 배달음식 주문, 병원 예약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말해주거나 영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죠. 특히 옆집 김할머니는 저에게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모를 때 할머니는 직접 오셔서 김치찌개부터 된장찌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오셔서 하나에게 먹이기도 하셨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가족처럼 챙겨주는 건 처음이에요. 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 정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함이나 사랑을 넘어선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도 했죠. 엄마, 이거 뭐라고 해요? 하나가 종종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몰라. 아빠한테 물어볼까? 그럴 때마다 하나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이중 언어 환경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 무렵 저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민석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적인 이름이지만 프랑스어 발음으로도 예쁘게 들리는 이름이었죠. 민석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부터 문화 적응 프로그램, 육아 지원까지.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외국인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거 어때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도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준의 부모님은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이웃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었죠. 특히 민석이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없는 시스템이었죠. 전문적인 산모 관리와 신생아 케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에서 2주간 지내면서 저는 한국의 출산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였으면 출산 후 우울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에요. 서준도 한국의 가정 친화적인 정책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민석이 100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있기에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가면서 저는 제 경력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같은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건 어때?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너는 원어민이고 한국어도 할 수 있잖아.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준처럼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제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 외국어 학원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곧 교실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언어를 넘어 프랑스 문화와 사고방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는 매우 다른 언어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면 두 언어 모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업 중에 저는 종종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문화적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저를 롤모델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했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석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두 기관 모두 교육 수준이 높고 안전했으며 아이들의 발달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죠. 프랑스의 유치원과는 많이 다르네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더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와 민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 수학, 음악, 미술까지.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육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개인주의적인 교육과는 대조적이었죠. 한국 교육의 장점을 프랑스 교육의 장점과 결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교육. 우리 가족의 일상은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프랑스식 크루아상과 한국식 미역국이 함께 식탁에 올랐고 저녁에는 김치찌개와 프랑스 치즈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었고 아이들은 두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화적 충돌도 있었고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서준은 한국의 교육열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학습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저는 프랑스식 자유로운 교육을 선호했죠. 하나가 이제 겨우 5살인데 영어학원까지 보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찍부터 준비해야 해.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항상 타협점을 찾았죠. 하나는 영어학원 대신 집에서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기로 했고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발레 수업은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 문화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좋은 점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3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우리는 기뻤습니다. 3번째 아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1명이나 2명만 낳는데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셋째도 함께 키우자.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다면 새 아이는 상상도 못했을 테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웃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자원했고 서준의 부모님은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에요. 어느 날 저는 서준에게 한국어로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족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아이 지호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지호는 하나와 민석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한국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동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지호는 정말 한국인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혈통도 있으니 치즈도 좋아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호가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좋아한 음식은 김치죽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보통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데 지호는 태어날 때부터 매운맛에 적응된 것 같았죠. 하나와 민석도 한국 음식을 잘 먹었지만 지호는 특히 한국적인 입맛을 가졌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의 부모님은 자주 아이들을 봐주셨고 이웃들도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육아 인프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원들, 키즈 카페, 가족 친화적인 식당들. 모든 것이 아이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파리였다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육아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족은 종종 주목을 받기도 했죠. 새 아이 엄마 맞아요? 슈퍼마켓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데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저는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지역 도서관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동화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외국인 엄마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거리가 그립기도 했지만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따뜻한 인간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선택임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서준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길 원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했던 제가 이제는 효율성과 신속함을 추구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 치열한 경쟁 문화, 때로는 과도하게 느껴지는 집단주의. 그런 면들은 여전히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조차도 이제는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으며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가족은 매년 한 번씩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프랑스 문화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 부모님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방문할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사는 곳을 보고 싶어. 그렇게 제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셨고 한국 문화에 점점 매료되셨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예의 바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는 제 부모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할배 한복 입다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한국인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화는 저희 가족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죠. 물론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바로 그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서준이 놀라워했습니다. 그건 큰 결정인데. 네, 확실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저도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국적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준비했고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증을 받던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인이자 한국인이었습니다. 두 문화,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진짜 한국인이에요. 서준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저는 지역신문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새 아이를 키우며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프랑스 출신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남기로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민석은 초등학교 저학년, 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인이에요. 프랑스인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나야, 넌 둘 다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의 혈통을 가졌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넌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제가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라고 놀렸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편견은 항상 저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죠.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느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친구는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 대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두 문화를 모두 가진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란다. 민석과 지호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도전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사회 전반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었죠. 하나의 학교에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작했고 그것은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변화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배우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어, 음식, 예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저의 경험은 다른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생활 초기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8년 동안 한국에서 살며 새 아이를 키운 저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잔느 씨는 정말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한국 생활 9년 차,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준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1년간 프랑스 파리 지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파리에 가볼까?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고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제안에 기뻤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프랑스 문화도 직접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후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와요.
우리의 삶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요. 서준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집은 한국이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1년간 파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10살, 민석은 7살, 지호는 5살이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지만 이제는 관광객처럼 느껴졌습니다. 9년간의 한국 생활이 저를 그만큼 변화시켰던 것이죠. 파리가 어때? 서준이 물었습니다. 낯설어요. 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고향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 말에 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파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제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내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다니. 정말 놀라워. 저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프랑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프랑스적인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준도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프랑스 문화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기뻤습니다. 파리에서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 우리의 집은 확실히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요. 비행기를 타기 전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친구들, 그리고 김치찌개.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파리 지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저는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1년 동안 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죠. 물론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바로 그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서준이 놀라워했습니다. 그건 큰 결정인데. 네, 확실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저도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국적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준비했고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증을 받던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인이자 한국인이었습니다. 두 문화,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진짜 한국인이에요. 서준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저는 지역신문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새 아이를 키우며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프랑스 출신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남기로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긴 말을 해야 마음이 전달되는 나라예요. 전 이 언어로 제 감정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저에겐 가족이에요. 기자는 제 대답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는 언어로 시작된 사랑, 가족으로 완성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저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들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낯설었어요. 강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음식,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달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름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강연을 듣던 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배워야 해요. 한국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성장했고 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은 이제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민석은 초등학교 고학년, 지호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으며 영어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글로벌 시민이네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아이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한국 생활 11년 차,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이웃.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된 하나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이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제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건 내 시야를 더 넓혀줄 거야. 하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방 도시로의 이사는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로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방 도시는 좀 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눈에 띄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슈퍼마켓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국인이 되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화는 종종 이어졌고 저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에 놀라워했고 새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아이를 하나만 낳는데 외국인이 셋이나 낳다니 대단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족은 종종 애국자 가족이라는 농담 섞인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나는 새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민석과 지호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좀 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놀이와 탐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산과 강도 가까워서 주말마다 놀러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지방 도시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차원의 한국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좀 더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전통시장,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까지. 그것은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정식 교수는 아니었지만 시간제 강사로서 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준이 제안을 듣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잖아. 그건 학생들에게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학생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왜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되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건 식사 자체보다 대화와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런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토론은 수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학생들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 외에도 저는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이 지방 도시에는 서울보다 더 많은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이 있었고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잔느 씨가 저희 센터에 오신 것은 정말 큰 도움이에요. 센터장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오신 경험이 다른 결혼 이민자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서준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많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음식을 무시해요. 베트남에서 온 타오가 말했습니다. 항상 한국 음식만 해달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한국어만 가르치라고 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모국어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저는 지역 신문에 다문화 가정에 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라는 제목의 첫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균형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 가정의 가치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지역사회에서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잔느 씨의 글을 읽고 다문화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 독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에 힘입어 저는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일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식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고 점차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프랑스 출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PD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과 아이들과 상의한 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부터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저의 대학 강의, 서준의 직장 생활까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언어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로 말하고 서준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종종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했고 그것은 가족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어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PD가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언어와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 이것도 저것도라는 포용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어요. 서준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 가족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도 솔직하게 다루었습니다. 문화적 충돌, 언어적 오해, 그리고 사회적 편견까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극복한 우리 가족의 강인함과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PD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작은 차이들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강점이 되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잔느 씨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잔느 씨의 가족을 보면서 저희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지역단체, 그리고 다문화 센터 등에서 제 경험을 나눠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전국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의 패널로 초청받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문화 가정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단순히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호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 인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발언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실제 정책 변화에 작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강점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저 상 받았어요. 하나가 경기장에서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나야. 네가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구나. 하나의 수상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그녀는 다문화 가정의 자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석과 지호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지호는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간의 한국 생활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수많은 도전과 기회,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고 이곳에서 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세종어학당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갔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 하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3년 전 파리의 한 교실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 이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랑과 가족을 이루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12년 동안 저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정의 깊이, 그리고 배려와 존중의 정신은 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제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 대학에서의 강의, 칼럼 연재, 그리고 다큐멘터리 출연까지. 그 모든 활동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자부심은 역시 우리 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고 민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곧 중학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형과 누나를 따라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가고 있었죠. 세 아이 모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은 로봇 기술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저도 그런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지호는 아직 구체적인 꿈을 정하지 않았지만 음악과 미술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을 모두 좋아해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다양한 국가의 정책 전문가들과 다문화 가정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었고 우리 가족은 성공적인 다문화 가정의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쁘네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나, 민석, 지호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우리 가족은 무대에 올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적응 과정을 소개했고 서준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으로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의 시각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문화를 가진 것이 자랑스러워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민석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두 나라 음식도 모두 맛있어요. 지호의 순수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지만 프랑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잔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잔느 씨의 가족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다양한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제작하는 글로벌 시민 교육 교재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사례로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서준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영광이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다른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의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선물해 주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거주 국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이고 제 아이들의 뿌리이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제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언어이자 사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며 12년간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의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외국인. 가족이 된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의 안녕하세요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마법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